안녕하세요. 우리건설 이야기입니다. 현장 개설 순서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착공 초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15회 가설 계획 말씀드릴 겁니다. 가설 계획이 뭘 계획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로 뭔가를 설치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한다. 이걸 이제 가설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뭘 계획하냐면요. 1번, 공사 단계별 사무실 주차장. 전 현장을 다 파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잘 계획해야 됩니다. 특히 저 주차장이 없어서 작업자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차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 가설 도로, 3번 흙막이, 4번 동절기 레미콘 타설, 이거 한중 콘크리트라고 하죠. 5번이 가설 비계, 6번이 침사조. 이거 뭐죠? 약간 생소하실 텐데, 흙탕물이 그대로 현장 부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비가 왔을 때 현장은 그냥 그 진흙 투성이잖아요. 특히 경사진 현장에서는 저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흙탕물이 쓸려서 도로로 나가지 않도록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진흙을 한번 이렇게 가라앉히고 위에 좀 비교적 맑은 물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침사조입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진은 제가 첫 번째 현장 소장했을 때의 현장인데, 전체 28개월짜리 공기고요. 1380세대의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저 사진은 착공하고 3개월 지났을 때 모습이에요. 집안 정리 다 하고 파일 받기 위해서 항타기가 이제 막 착수해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이거는 착공하고 나서 7개월 됐을 때 사진이에요. 아파트 4개 동 기초가 완료됐고, 지하 주차장 기초 공사 이제 막 또 하고 있고요. 한쪽에선 파일 항타 계속 하고 있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 가설로 이제 사무실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착공 후 10개월 때의 모습인데, 많이 올라간 동은 5층 정도 올라갔네요. 타워 크레인 5대 서 있고, 지하 주차장 기초는 거의 다 시공이 타설이 완료가 됐고요. 17개월째의 사진입니다. 준공까지 한 1년 정도 남은 상태인데, 골조 공사 거의 다 끝나가고, 내부에 이제 한참 마감 공사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사 초기에는 온통 다 가설 공사가 전부 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설 흙막이, 골조를 만들기 위한 가설 거푸집, 이걸 깽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중 설비도, 가설 담장도, 이런 거 다 가설입니다. 이건 제가 두 번째 있었던 그 현장 사진인데, 1번이 가설 도로고요. 2번이 협력업체 가설 사무실, 3번이 근로자 주차장, 4번이 흙막이가 되겠습니다. 저런 위치가 그냥 저기다 잡자 이게 안 되고요.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정도 공사 단계별로 어디 위치에 뭘 써먹어야지, 무슨 용도로 쓰겠다 하는 계획이 다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이런 사전 계획을 가설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착공 초기에는 협력업체가 토공과 골조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두 업체. 이 정도 들어오니까 컨테이너가 몇 개 되겠군, 근로자는 몇 명 정도야, 그러니까 차량은 몇 대일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 정도 가설 컨테이너는 몇 동이니까 여기에 이 정도 근로자 수면 주차장은 여기에 사용해야지, 이렇게 계획해 놓은 거예요. 이건 그 이후의 사진입니다. 지하 골조 완료된 이후부터의 내용인데, 지하 주차장이 완료된 이후 이때부터는 마감 공정이 거의 다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근로자도 많고, 협력업체 사무실로 써야 되는 컨테이너도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몇 개가 되겠다. 아까 보셨던 그 사진에서는, 그 단계에서는 60동 예상했는데 지금은 90동을 예상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럼 주차 공간도 얼마가 필요하겠군. 이런 걸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돼요. 특히 이 시기에는 주차 공간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종수가 늘어나면서 근로자 수도 갑자기 많아지는 반면에
부지는 전체가 다 공사 중인 거예요. 다 땅 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차 댈 장소가 급격히 없어요. 실제로 근로자분들 중에 아침 일찍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차 댈 데가 없어갖고 어디 뒤에 근처에 민가 골목에 세웠다가 뭐 딱지에 뭐 한 번, 두 번 끊기고 나면 다른 데로 가세요. 하루에 뭐 10만 원 뭐 벌어도 시원찮은데 딱지로 그거 다 끊기고 나면 일할 맛이 뭐 저라도 안 나는 건 뭐 당연하겠어요. 예. 그래서 벌금 한두 번 내면 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어떤 그 근로자분들을 편안하게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넘버원인 거예요. 여기서 좀 지나면 괜찮아요. 지하 주차장이 완성이 되고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딱 지하 골조 완료되고 막 한참 이때가 제일 큰 문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가설 도로입니다. 가설 도로용 흙막이 가설 계획을 저렇게 뭔가 이 도식화한 사진 도면이에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쪽으로 진입해야겠다. 그러려면 이동과 저동을 피해서 도로를 일로 내야겠네. 뭐 도로의 폭은 얼마로 해야지 되겠군. 옆에 지하 구조물이 얼마까지 파 내려가니까 도로에 흙막이를 해야겠다. 뭐 여기는 안 해도 되겠다. 등등. 이렇게 뭔가 이 철저히 공정 진행 과정을 예상을 하고 이때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예상을 해야 돼요. 구조물의 위치를 반영을 해서 가설 계획을 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것처럼요. 하루에 덤프가 100대 왔다 갔다 하는데 가설도로 경사가 너무 높았어요. 비만 살짝 와도 저 27톤 덩치 큰 덤프가 암석 잔뜩 싣고 슬슬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냥 맨 흙바닥에서는. 보통 그러면 도로에 이제 콘크리트로 도로를 포장하는 상태인데, 저희 현장에서는 문제는 입구가 저거 하나밖에 없었고, 그러면 한 4일, 5일 정도는 현장에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콘크리트가 양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스콘 포장을 하기로 했어요. 아스콘은 콘크리트보다 당연히 훨씬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토공기간 동안만큼, 그러니까 한 4개월, 5개월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 정도 기간만큼은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콘으로 포장해놓고 잘 썼어요. 아주 비가 와도 미끄러질 일이 없어서 잘 썼어요. 아주 뭐 대성공이었죠. 4개월, 5개월 정도 썼을 때 서서히 저 도로가 막 침하되고 금가고 그래서 드러내야 되고 부분 보수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때쯤 돼서 이제 주 물량 다 나가고 아주 안전하게 썼던 기억이 나요. 이럴 때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뭔가 고민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그게 성공하면 뭐 기술자로서의 어떤 보람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상황이 가설 계획 짤 때예요. 그 다음에 흙막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흙막이는 건물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중요한 가시설로 되고 있다 그랬어요. 요즘에 수직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뭐 지하 뭐 7층 8층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데도 많은데 그걸 다 수직으로 터파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옆에 인접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수직으로 내 땅에서만 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 터파기 흙막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스트러트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쪽 흙막이와 저쪽 흙막이의 그 가운데 어떤 그 버팀대, 지지대 이걸로 버텨주는 거 이걸 스트러트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이 버텨주는 지지대를 스트러트라고 불러요. 이 상태에서 구조물 기초부터 지하 3층, 지하 2층 이렇게 한 층씩 만들고 올라오면서 스트러트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스트러트 밑단 한 단 제거, 그 위에 단 또 제거 이렇게 건물은 올라오면서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가설 공사에서 뭐 다 중요하다라 그러는데 안 중요한 게 없긴 한데 이 흙막이는 제대로 안 하면 지금 이 사진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뭐 네이버에서 뭐 흙막이 붕괴 이렇게 검색만 해도 뭐 그냥 뭐 줄줄이 나올 정도로 그 중에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알만한 사진들 몇 가지만 골라서 보여드리는데 저런 사고 나면 뭐 안 되는 거죠. 예. 이 사진은 건축 시공 과정 30일에서 일본 토공사 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어스 앙카라고 하는 흙막이 공법이에요. 흙막이가 있으면 뒤쪽으로 앙카를 찔러서 그 앙카에 버티는 힘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본 거는 스트러트 공법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건 어스 앙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흙막이 저쪽 그 안쪽 흙 쪽으로 그 앙카를 찔러 넣어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쪽으로 흙막이 안쪽으로는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스트러트가 막 걸렸는데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 구조물 안 치는데 걸리는 게 없으니까 훨씬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데 단 저 앙카 찌르는 저 땅 주인은 내 땅이 아니잖아요. 저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흙막이가 끝나고 나면 지금 사진처럼 벽체를 시공하려고 거푸집을 대고 있는 사진이에요. 구조체 벽체의 바깥면을 흙막이 벽, 아까 뭐 스트러트 흙막이건 어스앙카 흙막이건 그 흙막이 벽에 바로 붙여서 시공을 하는 걸 현장에서는 합벽이라고 그래요. 합벽 시공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화살표에 있는 높이, 지금 보시는 저 화살표에 있는 높이까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요. 벽체 강도가 나오면 저 어스앙카 선을 뽑아내요. 남의 땅이니까 어스앙카를 제거해줘야 돼요. 그런 조건으로도 허락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스앙카 선을 뽑아낼 수 있는 이유가 저 높이까지, 지금 타설 높이까지 본 구조체가 그 힘을 받아주기 때문에 힘을 받아준 만큼 양생이 되고 난 다음에 어스앙카를 뽑아서 맨 밑단의 어스앙카는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위로 또 올라가서 구조체 벽체 시공하고 또 어스앙카 제거하고 아니면 스트러트가 있으면 스트러트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 구조체 벽체를 시공하고 가설 흙막이의 어떤 지지하는 철물을 제거하면서 본 구조체가 다 시공이 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토공사는. 뭐 흙막이 공법은 이것 말고도 뭐 엄청 많은데 다 어떤 초기에 공법의 어떤 특징적인 걸 고려해서 이 흙막이를 선택할 거냐 저 흙막이를 선택할 거냐를 미리 정해야 돼요. 사전에 결정을 해야 해서 가설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속으로 들어오는 골조 업체한테도 여기는 어떤 공법의 흙막이니까 니네는 이런 벽체로 골조 공사를 해야 돼. 이런 또 현장 설명을 또 이제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스트러트가 있으니까 좀 작업이 어려울 수 있어. 그에 맞춰서 입찰을 하시오. 여기는 어스앙카니까 좀 편리해. 그에 맞춰서 입찰을 하시오. 이런 걸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가설 계획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동절기 레미콘 타설이에요. 추우면 레미콘이 얼잖아요. 물로 섞은 거니까. 레미콘이 얼만큼 추운 날에는 레미콘 타설을 하면 안 되는데 추운 날이 얼만큼이냐? 정확하게 일평균 기온이 영상 4도보다 낮으면 안 돼. 이게 이제 그 어떤 법에 나와요. 우리나라는 뭐 근데 뭐 얼마입니까? 12월, 1월, 2월 뭐 거의 한 3개월 내내 저렇게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그 3개월 내내 골조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공정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깽폼에 별도의 가설로 방풍막을 저렇게 씌워서 아예 깽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하얀색 천막 저걸 이제 밑에서부터 설치해서 올립니다. 동절기 대비용으로. 위쪽에도 설치를 해요. 위쪽에는 슬라브 보양 천막을 덮어서 비닐하우스처럼 완전히 뺑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천막으로 저렇게 완전히 푹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흰색 천막을 씌우는 동이 지금 저렇게 두 동이 있는데 저 두 동은 오늘 타설이 된 거예요. 오늘 타설이 되고 저쪽에서 타설이 완료되면 쭉쭉쭉 덮어 나와서 저렇게 완벽하게 다 덮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그 바닥 평평하게 하는 작업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열원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슬러브 밑에서 열원이 공급을 해서 따뜻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도보다도 훨씬 높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생이 되는 동안에 온도를 계속 측정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연료비도 더 들어가고 천막 설치했다가 걷었다가 하는 비용도 더 들어가고요. 뭐 추가로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등등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3개월씩 일을 안 하면서 공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현장이나 다 저렇게 동절기 가설 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도 타설이 끝난 위치에 저쪽에서 지금 보양 천막을 이렇게 덮어서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천막 쳐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타설 그 자바라라 그러는데 저걸 그 레미콘 나오는 이 호수 자바라를 뭐라 그러죠? 이거를 잡고 있는데 저기서 지금 레미콘 펌프카를 이용해서 지금 저기 레미콘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저 근로자분 머리 위쪽으로 지금 그 빨랫줄처럼 줄이 지나간 걸 볼 수 있잖아요. 저게 이제 천막을 치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줄입니다. 천막 다 치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천막 지지 둘은 두 겹이 가요. 이렇게 두 겹이 가서 이 밑에 이 사이로 이제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밑으로 쳐지지 않게 받쳐주는 거, 이 위에 줄은 바람에 의해서 들썩들썩 할 때를 들리지 말도록 잡아주는 거, 그 사이로 천막을 친다라는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천막 안쪽에서의 이제 모습인데 보양 천막 다 설치하고 남은 천막 저렇게 이제 한쪽에다 모아둔 모습이고요. 저 빨간 조끼 입은 저 근로자분이 뭐 하는 거냐면 말통에 연료를 지금 가지고서 보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열풍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지금 기름을 넣고 있는 건데 천막 내부에 난방을 해주는 뭐 열 공급원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연료와 전기로 뜨거운 바람을 멀리까지 쭉 저기 이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멀리까지 보낼 수 있어서 군데군데 이제 그 저거를 배치를 하는 거죠. 저기 한 대당 커버할 수 있는 열량이 얼마야라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온도가 뭐 영하 몇 도인지에 따라서 몇 대를 어디에 얼마나 이런 걸 이제 미리 다 계산해서 정하는 거죠. 보통 뭐 한 근데 48시간이나 3일 72시간 정도는 계속 그렇게 저렇게 공급을 하고 계속 기름 넣어주고 양생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새벽에 우리 직원들이 순찰 도는 모습이에요. 손에 저 노란색 저 측정기는 온도 측정하면서 일산화탄소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온도만큼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 유독가스는 없는지 이런 거를 한 번에 저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산소 농도 측정도 같이 되는 장치더라고요. 저런 걸 측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나서 후속 작업자들이 들어와서 유해가스가 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런 걸 저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공기 상태를 측정하러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이건 우리 현장 공무차장이 그 친구가 좀 굉장히 좀 스마트한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렇게 아크릴 박스 안에 노란색 측정기와 원격 카메라와 그리고 에그를 달아서 인터넷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내부 온도는 적정한지 일산화탄소는 없는지 산소 농도는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예요. 예. 저 아크릴 상자도 그 직원이 직접 사이즈 이렇게 주문해서 만들었어요. 아주 뭐 유능한 직원이었고 그 직원 덕분에 동절기 내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직원이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동절기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춥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일하다가 잠깐 뭐 담배 태우시라고 저렇게 가설 천막도 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안에 난로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가설. 지금 이 사진인데 비계입니다. 비계. 저 사진은 저 높이로 길게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비계를 설치한 모습이에요. 비계는 높은 곳에서 사람이 올라가거나 자재를 올려놓고 뭐 거기서 디디고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설 발판인데 또는 아파트 동하부층에 요즘 뭐 거의 다 돌 붙이잖아요. 이 돌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설 비계 매놓은 모습이에요. 저렇게 이제 구조체가 10층 정도 올라갔을 때 비계 설치하고 돌 작업 시작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업해요.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를 심고 이렇게 L자처럼 생긴 철물을 박아요. 박아서 그게 이제 돌을 고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합니다. 보통 아파트 저층 부분 뭐 한 3개층 정도의 돌을 붙이죠. 공독으로 저렇게 벽에 구멍을 뚫고 무거운 돌 한 장씩 한 장씩 붙여 이제 나가는 건데 이 돌 작업도 굉장히 어떤 힘든 작업 중에 대표적인 힘든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힘든 일 안 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안 해요. 안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현장에도 저 돌 붙이는 작업자분들이 전부 다 우즈벡에서 오셨던 근로자분들이었어요. 말이 안 통해서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팀장 한 분만 한국말 조금 할 줄 알아서 뭐 안전 지시라든지 작업이 뭐가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소통이 좀 어려웠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걸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다 붙이고 나면 이런 모습에 됩니다. 돌 다 붙이고 돌과 돌 사이에 코킹 쏘고 이러고 나서 이제 비계를 해체한 건데, 비계 해체하자마자 찍은 사진입니다. 멀리서 보면 뭐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파트 저층에 돌 붙이는 게 너무 좀 아까워요. 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작업도 힘들고요. 그래서 뭐 작업자분들도 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 붙이는 비용이면 요즘 뭐 페인트 좋은 거 많거든요. 페인트로 그냥 칠하고 그 비용 차이만큼 뭐 조경을 차라리 좀 더해 갖고 온다거나 나무 좀 더 심는다거나 아니면 뭐 세대 내부의 시설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 저걸 돌을 붙여야 약간 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비계가 벽면 작업할 때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진처럼 대공간, 굉장히 높고 넓은 공간을 이렇게 띄워서 설치할 때, 이럴 때도 저렇게 비계를 이용을 해요. 요즘은 시스템 비계라고 해서 뭐 별도로 이렇게 그 클램프들을 다 일일이 조여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착착 끼우기만 하면 되는, 뭐 비교적 간단하고 훨씬 튼튼하죠, 이게. 그런 방식으로 설치만 하면 되긴 되는데, 이런 대공간에 저렇게 높이 띄우는 비계는 특히 더 사전에 철저히 구조 검토를 해야 돼요. 뭐 다른 비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더 수직재와 수평재 간격은 얼마여야 돼. 대각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거, 이걸 가세라 그러는데, 이 가세는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저게 이제 높이와 그 다음에 상부에 걸리는 레미콘 타설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건데, 저 레미콘 타설 슬라브 두께와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하중이 얼마나 걸려, 이 걸리는 하중을 이 간격으로 받아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거를 사전에 구조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검토하고 그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런 대형 사고가 나요. 비계가 붕괴되었네 만에 뭐 이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구조 검토 안 했거나 구조 검토한 거대로 설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런 사고 나면 뭐 안 되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가설 계획이 침사조입니다. 이거예요. 현장이라는 곳이 뭐 예전에 묻혀졌던 하수관로도 다 없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나무 있었던 것도 또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흙탕물이죠. 다 비만 오면 이런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가 있었던 데처럼 경사지에서는 더 심한 거죠. 이렇게 다 쓸려 내려올 수 있는 현장에는 군데군데 물길 중간중간에 저렇게 웅덩이를 파야 돼요. 웅덩이를 파서 흙탕물이 그대로 다 쓸려서 흙이 도로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웅덩이에서 어느 정도 흙을 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비교적 맑은 물만 좀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침사조인데, 이런 게 침사조의 수량을 또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비가 왔을 때 평균 강수량이 얼마니까 전체 현장 부지의 면적은 얼만큼이야. 그러니까 비가 일로 오면 이쪽으로 다 올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저수 용량을 가진 침사조를 여기 하나 만들어야 돼. 이런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의 물을 가둘 수 있는지, 그런 크기, 어디에 배치돼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온 날은 이렇게 됐었어요. 저렇게 넘쳤어요. 부랴부랴 직원들하고 물차, 그때 물차가 있어서 망정이죠. 물차하고 비상 출동해가지고 다 정리해준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런 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공사 중단되거든요. 공사 중단 현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라 그랬잖아요. 공사 중단되지 않도록. 그래서 현장은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뭐 아주 조마조마하죠. 자, 오늘 15회 가설 계획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어떤 뭐 생명과 연관된 안전이죠, 안전.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사전에 어떤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지 16회 안전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